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저도 좀 사실 좀 놀랐어요. 아까 그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니네 분명히 혼란 생길 거야, 두고 봐. 그럼 그때 가가지고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요 말 하려고 지금 포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별도 세력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고, 자기 세력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타이틀 따긴 좀 어렵다. 이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시사 끝장. 최근에 상당히 주목되는 여권 내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죠. 이제 SNS에 올렸던 그게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면,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최근 움직임은 조금 이례적이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의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상당히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당 그래서 지지자들 내부가 좀 시끄럽죠. 네.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하는 이제 친문 지지자들의 그런 비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는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이제 정치적 명운이 걸린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끝나고 나서 마침 이제 지지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 연말쯤 되면 네. 이게 이제 대선 자장으로 다 정치권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내년 초면 네. 시작된다고 시작이 봐야 되는 거죠. 시작이 네.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본인의 어쨌든 이 문신의 기반과 또 지지층과 이런 것들을 의식한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단기 필마나 다름없어요. 당에 들어가면 지지하는 의원들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조금 있고. 예. 그러니까 나는 대신에 가치를 가지고 혹은 정책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판을 짜보겠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논란 같은 경우에는 현직 도지사하고 본인이 또 이제 실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보기도 했고,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 논란을 어떻게 보면 이 수위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저도 좀 사실 좀 놀랐어요. 아까 그 표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네. 그 야당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이례적이죠. 배신감이 불길처럼 번져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게 그 점은 좀 의외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농담 삼아서 이제 매국 베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매국 베팅. 매국 베팅이 뭐냐면은 그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그 돈을 버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버스 아니면 풋옵션 이런 거거든요. 예. 매국 베팅을 세게 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아하. 그게 뭐냐면은 매국이란 단어가 좀 자극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재난지원금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잖아요. 저는 박원석 의원님처럼 거기서 그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선별 지급을 선택한 이낙연 그 대표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많은 국민을 양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것은 야당도 주장했지만은 불을 보듯 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그런 혼란이 있어도 지금은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야 된다라는 대원 측의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가진 자세는 굳이 보면 정치로 뭐냐면요, 니네 분명히 혼란 생길 거야, 두고 봐. 그래서 니네 욕하는 사람 생길 거야. 결과적으로 내 말이 맞았다라는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아. 그럼 그때 가가지고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요 말 하려고 지금 포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어허. 근데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시그널을 이재명 지사 줄 것이다. 저는 그러면 그거는 대선 진로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대선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턴 쉬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이 아니라 다음 판에 승부를 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고, 그 승부라 함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이인재의 길, 어쩌면 안철수의 길입니다. 별도 세력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별도 세력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근데 이게 말했던 약간 그거에 좀 순화된 버전으로 어떤 버전이냐면은 정동영의 길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탈당은 아니고요. 예.
열린우리당 판이 깨졌다 싶으니까 대통합 민주신당이라는 걸 어떻게 띄워가지고 이제 대선 나갔던 거잖아요. 도저히 열린우리당 그 당시에 당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더불어가지고 대선 나갈 판이 안 되다 보니까 간판 갈아 끼운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나중에 경제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다 실패했을 때 나는 약간 달라라면서 나가겠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근데 그러고 나와서 정동영 후보 졌어요. 그것도 꽤 크게 졌죠. 그러니까 500만, 저는 500만 표. 이 길이 저는 이재명 지사가 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지만은 그 정도로까지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 무너진 상황에서 아무리 판가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그런 배팅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완전 내려앉았다 싶으면은 판가리 한다고 될 판은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왜 그런 정책 판단을 했을까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뭐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민이 아직 안 끝났다고 봅니다. 그 최종 판단을 하는 쪽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친문 그룹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 당시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결이 여러 개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근데 그걸 흡수하는 것이 일단 지금 이 판에서 자기 종잣돈을 만드는 일차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외해놓고 뭐 자기 세력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과거에 뭐 손가락이라 그래서 이재명 지사 팬클럽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손가락 혁명군. 네, 그거 가지고는 뭐 의미 있는 경쟁 그 주자는 될지언정 이걸 뭐 그 타이틀 따긴 좀 어렵다. 그렇죠. 이건 뭐 충분히 좀 판단이 된 거고 그 이 뭐랄까 지금 극단적인 그런 친문 정서에 거부감을 갖는 이런 여론들부터 이제 자기 세력으로 편입하고 그래서 당내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것 같고요. 그 이재명 지사 스타일상 뭐 그 다른 이번에 이제 당권 주자들 경선 과정에서 보였듯이 다 어쨌든 친문 여론이나 그 친문 이 당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본인의 스탠스도 많이 바꿨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더 패착이 된 거죠. 근데 이재명 지사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굉장히 나름 영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그것조차 이 당내에서 쉽지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무너진다. 너무 급격히 무너진다. 라고 한다면 또 모르죠. 그때 가서는 뭐 어떤 이 당 내에서의 차별화가 아니고 당 밖까지 염두에 둔 차별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 갔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결국에는 선별 지원과 우리가 보편 지급이라고 하지만은 그 경계선이 뭐냐? 선별 지급이 지금 보면 뭐 그냥 소득 기준을 나누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보면은 결국에는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고용을 줄일 정도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그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 단계에 사업 폐업하거나 고용 줄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긴급지원금을 넣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딱 가르기 구도가 나온 겁니다.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투입해가지고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고 그다음에 그 고용을 줄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도 고용이 늘거나 창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냐면은 봐라, 니네가 그 돈 넣어가지고 영세 자영업자 살리지도 못하고 고용도 줄어드는 걸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럴 바에야 나는 뭐 소비를 진작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그런 어떤 플러스표를 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는 철이 없는 이제 지도자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할 것 같으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선별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크기라는 거를 누가 더 큰지를 이거를 어떻게 선별합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자영업 중에도 매출이 줄었어요. 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니까.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클수록 매출이 더 많이 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아주 정말 영세한 그 사업자들에 비해서 그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 매출 기준으로 한다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선정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영업에 대한 지원 필요하죠. 거의 문을 못 열고 있는 업종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영업 업체에서 알바하다가 잘린 알바생들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자영업 업주보다 고통이 덜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정부는 지난번에 뭐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나 이런 그 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을 했던
이 고용유지 지원금 뭐 지원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따르면 된다. 김상조 실장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던데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각지대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가는 걸로 갔던 겁니다. 적어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부가 출근도 좀 만류하고 그리고 뭐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것까지 만류하는 정도라면 이건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저는 야당이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이 이해가 가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보수연대요, 보수연대. 저도 이제 지난주 주말은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던 게요. 예. 제 핸드폰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역에 이제 민원인들 이런 분들 전화 잘 안 오는데 독서실 하시는 분, 카페 하시는 분, 뭐 여러 분들이 해가지고 자영업자분들이 전화를 4-5통 받았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만은 본인들은 정부에서 하여튼간 방역 협조하라고 해서 2.5단계 격상한다 해가지고 닫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이 닫을 때는 나중에 그럼 영업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저는 영업 보상을 지금 사실 하자는 취지거든요. 12개 업종에 대해 가지고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영업 보상을 하지 않고 보편 지원을 하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정된 액수에서 영업 보상의 액수가 확 줄어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2주간 문 닫아가지고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 제가 들은 거로는 매출이 거의 12분의 1, 10분의 1로 감소했어요. 지금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 평소에 비해서 매출 감소분만 해도 하루에 한 7, 80만 원씩 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2주면은요. 이게 한 매출 감소분이 1,000만 원 되고 소득 감소분은 한 400, 500 됩니다. 이러면은 거의. 그러면서 임대료 나가고 그러면 견디기 어렵죠. 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결국엔 선별 지원을 한다고 해서도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한 것은 이분들은 이미 그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걸 더 줄이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는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으로 이제 선별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갔다는 거 저는 굉장히 믿기지가 않고 이거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전제는 어쨌든 그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최대치는 17,000조 원 정도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근데 정부는 분명히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난지원금은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그 중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중소자영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지원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꼭 이렇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금융도 있고 세제도 있고 실제 정부 1차 지원 때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자. 아니 당연히 지금 문 열고 자영업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뭐 수수방관하자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도 본인 주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친 측면이 있지만 이걸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기재부의 늘 일관된 태도인데 어쨌든 지금 뭐 국채 발행으로 100%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우선 분배할 거냐 이런 식의 논의 구도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자원을 늘리면 되는 거죠. 아니 사실 대한민국 GDP가 지금 거의 2,000조에 육박하는데 그중에 뭐 7조면은 GDP 0.8%밖에 안 돼요. 0.8%도 안 되죠. 0.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 15조 가까이 13조 정도 들었는데 설사 15조를 한다 그래도 한 0.8%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대한민국 국가 재정에 무슨 큰 부담이 되냐. 오히려 그걸 지금 제때 안 써서 나중에 치르게 될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국가 재정과 가계 살림살이를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잣대나 동일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그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봐요. 정의당이랑 이재명 지사는 같이 창당하고 잘하세요. 어쨌든 이 2차 재난지원금 이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맞춤형 지원식으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쓰지를 않았죠. 과연 이재명 지사 앞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현안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이며 이런 부분이 또 여권의 대권 판도에 어떻게 작용할지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